이 아이들의 특히 뇌가 어떻게 언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체화해내고 그것을 이용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네, 여러분들 오늘은 이 우리의 뇌가 언어를 학습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언어를 어떻게 배우느냐라고 이제 보게 되면은 언어학자들은 항상 아이들에 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방식이 가장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 아이들의 특히 뇌가 어떻게 언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체화해내고 그것을 이용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뇌가 이 소리를 처음에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는 방식은 총 두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절차적 기억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절차적 기억 방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몸으로서 체득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테니스를 좋아한다. 그러면 테니스를 여러분들이 각도를 내가 좀 한 뭐 60도 정도의 각도에 팔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죠. 탁구도 마찬가지. 탁구도 그렇고 축구도 내가 발 모양을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가지고 몇 도의 각도로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세기로 차겠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몸이 자동으로 체화가 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절차적 기억 방식이고, 두 번째는 서술적 기억 방식이에요. 서술적 기억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차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차가 하나 지나갔는데 이것을 기억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번호가 네 자리였는데 몇 번이었지? 라고 기억해내요. 혹은 한 1년이 지났어요. 친구랑 레스토랑에 간지. 근데 그게 어떤 이름의 레스토랑이었지, 어느 지역에 있었지, 얼마 정도의 가격이었지, 어떤 음식이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 머리를 써서 이용하는 걸 서술적 기억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언어를 배우는 거는 첫 번째 이 절차적 기억 방식으로 이제 습득이 되는 건데요. 그거를 제가 총 4개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아이가 처음에 듣는 단어는 언어학자들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뭐라면 엄마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엄마라는 단어를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듣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라는 단어를 이렇게 딱 듣는 첫 번째로는 그 소리 자체를 듣습니다. 소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바닷가 놀러가면 물 첨벙첨벙 소리 난다 그러죠. 그 첨벙첨벙.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깨굴깨굴 운다 그러죠. 깨굴깨굴. 그 소리를 듣듯이 아이들도 그냥 엄마의 소리, 엄마가 내는 소리를 그냥 그 자체를 듣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아이들은 처음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엄마가 내는 소리와 개구리가 내는 소리와 그 다음에 밖에 뭐 비가 오는 소리와 이런 것도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인간이 내는 언어의 소리를 구분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게 자연의 소리와는 다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엄마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소리가 조금씩 구분이 되고 이제 점차 그 의미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이 사람이 나의 엄마라는 것이구나 하고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인 의미 이해의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단어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이제 뇌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최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점차 내게 되면서 조금씩 말이 나옵니다. 엄마 이렇게. 아기들 보면은 처음에 말 듣고 가만히 있죠. 그냥 이렇게 생긋생긋 웃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이렇게 들었어요. 듣다가 엄마 이렇게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옹알이라고 하는데 조금씩 이제 몸에 체화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정이 이 뇌에는 운동피질이라는 저장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운동피질이라는 곳에 이 엄마라는 단어가 완전히 체화가 되면 이게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할 때 내가 딱 그게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딱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뭐 절차적 기억 방식이다, 운동피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아이처럼 배워야 된다는 거고 아이처럼 들어야 되고 아이처럼 이 언어를 몸으로 체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배움 방식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리를 조금 사실 들을 기회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조금은 듣죠. 조금은 듣는데
이것이 듣기가 조금 익숙해질만 하면 이게 이제 의미 이해로 나가야 되는데 의미 이해로 나갈 시간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게 몸에 체화돼야 되는데 체화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운동 PC에 저장된 시간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냥 1단원에서 2단원으로 2단원에서 3단원으로 계속해서 진도 나가기가 바쁘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교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사실 잘못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아, 내가 오늘 뭐 1000문장 할 거다, 뭐 100문장 할 거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한 문장이라도 내 거를 만들겠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린 방식 그대로 한번 훈련을 꼭 해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